지금부터 여러분은 평범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이모의 필사적인 사투, 그리고 그녀의 광기 어린 행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유리 진열장을 깨부수고 백화점 전체를 봉쇄한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5년 전 모두를 경악시킨 미제 아동 납치범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과연 그녀는 작은 조카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백화점 입구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6살 김재훈의 눈을 사로잡았다. 생일 선물을 사러 왔다는 설렘에 아이의 입가에는 개구쟁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이수연은 그런 조카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재훈의 임시 후견인이었다. 몇 년 전 불의의 화재로 친오빠 부부를 잃은 뒤 재훈을 돌보고 있는 그녀는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아 아끼고 또 아꼈지만 재훈에게만큼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전직 사회복지사, 특히 아동보호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은 그녀를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었지만 재훈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이모일 뿐이었다. 이수연은 재훈의 작은 손을 꼭 붙잡은 채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뇌리에는 종종 사회복지사 시절의 아픈 기억이 스쳤다. 관료적인 시스템과 복잡한 규정이 얽매여 제때 구하지 못했던 잊히지 않는 작은 아이의 얼굴. 다시는 그런 무력감에 휩싸이지 않으리라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했었다. 화려한 간판이 빛나는 백화점 입구에 서서 이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재훈은 이모 방에 들어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모, 오늘 드디어 백화점 가는 날이죠? 다이노킹 울티마. 이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모가 약속했지. 오늘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노킹 울티마를 사러 가는 날이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재훈은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고민형 파피를 품에 안은 재 돌아왔다. 파피도 재훈이랑 같이 갈 거예요. 파피는 재훈이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모랑 떨어지면 파피 털로 이모한테 길 알려줄 거야. 이수연은 재훈의 영리함에 기특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재훈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작은 복선처럼 박혔다. 그렇게 이수연은 재훈과 함께 백화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화점 내부는 주말 행사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귀청을 때리는 경쾌한 음악, 휘황찬란한 불빛에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숨이 턱 막히는 인파 속에서 이수연은 재훈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었다. 그녀는 늘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익숙했지만 이런 인파 속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장난감 스토어에 가까워질수록 재훈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마침내 도착한 장난감 매장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했다. 재훈이가 공룡 장난감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수연은 가방을 열어 지갑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재훈이에게 사줄 장난감 가격을 다시 확인하며 예산을 점검했다. 백화점의 재정난으로 인해 아동 안전 관련 보안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뉴스를 본 터라 그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수연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재훈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해 있었다. 아이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반짝였다. 통로 끝에 있는 특별 전시 코너에서 한 남자가 커다란 공룡 피규어를 들고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 재훈이가 그토록 원했던 다이노킹 울티마 같았다. 그 순간 백화점 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무슨 내용인지 집중하려는 찰나 이수연의 손에서 재훈의 손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잡고 있던 실이 끊어지는 듯 손이 허공을 갈랐다. 이수연은 찾고 있던 지갑을 마저 찾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눈앞에 재훈이가 사라졌다.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숨쉬기가 버거웠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아침 뉴스에서 본 앵커의 싸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최근 대형 쇼핑몰 아동 납치 사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수연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감 코너로 달려갔다. 주변 진열대 사이사이 살폈지만 재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훈이가 사고 싶어 했던 장난감 쪽 코너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훈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제 조카를 찾습니다.
6살 남자아이 파란색 티셔츠에 곰인형 파피를 안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수연은 장난감 코너 직원에게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고개를 젓기만 했다. 재훈아, 재훈아! 이제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실렸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과거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결국 보호하지 못했던 작은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수연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이수연은 주변 쇼핑객들에게 다급하게 물었지만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백화점의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납치가 의심됩니다. 결국 이수연은 백화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터져 나갈 듯이 뛰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안내 데스크를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시면 보안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말씀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수연은 안내받은 대로 보안실로 달려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손은 떨리고 숨은 가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훈이의 웃는 얼굴과 어릴 적 화재 현장, 그리고 과거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아이의 잔상이 가득했다. 보안실 앞에는 박다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주니어 보안요원이 서 있었다. 갓 입사한 듯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수연은 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보안팀,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6살 남아 김재훈,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곰인형 파피를 안고 있습니다. 4층 장만감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다연 보안요원은 서류를 꺼내들었다. 이런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일반 미아 신고와는 다르게 초기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아이의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 장소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훈이에 관한 정보를 말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박다연은 천천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느린 펜 움직임은 이수연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과거 사회복지사 시절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수많은 사례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내방송부터 내보내겠습니다. 박다연은 내선 전화를 들어 방송실에 연락했다. 이수연은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안실 내부에는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백화점 여러 구역의 영상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CCTV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 화면 어딘가에 재훈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잠시 후 백화점 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재훈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6살 남자아이로 곰인형 파피를 안고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매장 직원이나 안내데스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며 이수연은 잠시 안도했다. 재훈이를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방송 이후에도 재훈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이건 단순 미아가 아닙니다. 최근 아동 유인 사건들과 너무 흡사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도 이런 형식적인 매뉴얼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를 잃었던 적이 있어요. 백화점 문을 지금 당장 봉쇄해야 합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의 직원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다. 박다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진정시키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진정하세요, 손님. 저희에게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직원들이 아이를 찾고 있으니 곧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매뉴얼이 우선일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규정이 제 조카의 안전보다 중요하냐고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제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백화점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문을 열고 중년의 강지혁 보안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표에는 강지혁 보안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전직 강력계 형사였던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표정함이 있었다.
상황 보고. 무슨 문제인가 박요원. 강 팀장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다현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손님의 조카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방금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강지혁 팀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수연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보안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한 초가 지날 때마다 재훈이는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안내방송 외에 다른 비상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이수연이 다그쳤다.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무전기를 들었다. 그 느린 동작이 이수연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잃은 보호자의 공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해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았다. 각층 담당자들, 김재훈 군 인상착의 다시 한번 확인한다. 파란색 티셔츠, 청바지, 곰인형 파피 소지, 수상인물 발견 즉시 보고, 특히 주변에서 아이에게 이상하게 접근하는 자를 주시하라. 그 느긋한 대응에 이수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초조함에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안실 벽에 걸린 시계가 가차없이 시간이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재훈이가 사라진 지 이미 5분이 지났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안내방송만으로는 안 됩니다.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든 백화점 출입구를 지금 당장 봉쇄해야 합니다. 강 팀장은 이수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손님, 현재까지 납치로 확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제 조카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제발. 이수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강 팀장의 무심한 표정에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다. 보안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표에는 최진욱 운영총괄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강 팀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보안실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어떤 상황인가, 강 팀장? 강 팀장이 일어나 최 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6살 남아 김재훈 군이 약 10분 전에 4층 장난감 매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전체 안내방송과 각층 수색 진행 중입니다. 10분? 이미 10분이나 지났습니다. 이수연은 머릿속으로 백화점의 크기를 가늠해 보았다. 10분이면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수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공손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이수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고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하시고 저희 백화점의 매뉴얼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고 대부분 아이들은 금방 발견됩니다. 매뉴얼 타령만 하다가 아이를 못 찾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수연의 머릿속에는 며칠 동안 본 뉴스 영상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아동 납치 사건.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최 이사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저희 백화점은 아동 실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15분이 경과해도 변화가 없으면 모든 출입구에 추가 인력을 배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5분이라니요? 15분이면 납치범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직 납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봉쇄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현재 저희 백화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제발. 이수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양손이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지금 당장 백화점 문을 봉쇄해주세요. 최 이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천 명의 고객이 있는 백화점을 함부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연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눈앞에 재훈이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최 이사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 고급스러운 시계가 형광등 아래 반짝였다. 최대 5분은 더 기다려보시죠. 그때까지 아이를 찾지 못하면 모든 출입구 확인과 추가 방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수연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부모를 잃은 재훈이는 그녀의 전부였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
그녀의 이유이자 삶 그 자체였다. 이 사람들에게 재훈이는 그저 업무 처리의 대상일 뿐이었다. 보안실의 시계는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초침 하나하나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백화점의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수연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규정, 절차, 기다림, 이런 것들 때문에 재훈이를 잃을 수 없다. 그녀가 직접 행동해야만 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지금 당장. 과거의 그 아이처럼 재훈이를 잃을 수는 없다. 이수연은 갑자기 보안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백화점 문을 닫아야 했다. 지금 당장 모든 출구를 막아야 했다. 손님, 어디 가십니까? 그 순간 이수연은 이미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강 팀장과 박다연 보안 요원도 그녀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직감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한 여성이 그녀와 부딪혀 쇼핑백을 떨어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른 때라면 사과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1층 중앙홀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귀금속 매장, 두꺼운 유리로 된 진열장들.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비상경보, 백화점 봉쇄. 이수연은 목표를 정하고 귀금속 매장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귀가에서 쿵쾅거렸다. 숨이 가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몇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귀금속 매장 앞에 도착한 이수연은 잠시 망설임 없이 가장 큰 유리 진열장 앞에 섰다. 안에는 값비싼 목걸이와 팔찌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재훈의 해맑은 얼굴이, 그리고 그 뒤로 자신을 바라보던 과거 그 아이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겹쳐졌다. 아니, 이번엔 안 돼. 오직 재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인 외침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핏줄이 붉어진 주먹을 치켜들었다. 네가 나의 마지막 기회야. 그녀의 주먹이 투명한 유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의 신경은 이미 마비된 듯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살을 찢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카운터 아래 숨겨진 강도 비성배를 향해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손바닥의 피가 버튼을 붉게 물들였다. 점원이 비명을 질렀다. 계속되는 타격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수연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잠시 후 천장과 벽면의 여러 곳에서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비상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백화점의 모든 출입구와 층간 연결 지점에 있는 대형 금속 셔터들이 자동으로 내려왔다. 백화점 전체가 외부와 차단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출구를 향해 뛰었지만 이미 늦었다. 금속 셔터가 모든 출구를 봉쇄했다. 백화점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수연은 깨진 유리 진울장 앞에 서서 피 흘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 아무도 백화점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재훈이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어디에 있든 아직 이 건물 안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박다현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그 뒤로 강지혁 팀장과 최진욱 총괄 이사가 따라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최진욱 이사가 소리쳤다. 이수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제 누구도 이 백화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제 조카도 그 범인도 이모가 막을 겁니다. 박다연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손님은 지금 백화점 자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전체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손에서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다. 범죄라고요? 아이를 잃는 것보다 더한 범죄가 있습니까? 빨리 CCTV를 확인하고 백화점 구석구석을 뒤져서 당장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공포, 분노,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동정의 눈빛이 보였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눈빛이 그랬다. 그들이라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쩌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침묵의 이해가 있었다. 경보음은 계속 울렸다. 백화점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때 이수연의 결연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강지혁 팀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이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지혁 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5살짜리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성광처럼 강력계 형사 시절 그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잡지 못했던 아동요인 사건의 용의자 한민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나이대의 피해자. 설마 그놈인가?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뇌리 속에는 잡히지 않았던 한민규의 뒷모습과 결국 죽음으로 발견된 어린 피해자의 사진이 교차했다. 이번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걸겠다. 규정과 냉철함으로 무장했던 그의 내면에 분노와 함께 쓰디쓴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그 순간 이수연은 무릎을 꿇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오열했다. 제발 제 조카 좀 찾아주세요. 재훈이만 찾으면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유리 조각 위에 떨어졌다. 그 광경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강지혁 팀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이수연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동정과 이해, 그리고 오래 묵은 죄책감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손님, 지금 백화점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당신의 절박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규정은 이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찾겠습니다. 이수론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올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직 강력계 형사 시절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모든 팀 주목. 전 직원은 수색 작전에 즉시 투입된다. 이 건물은 이제 완벽한 수색 구역이다. 한 명의 시민도 한 놈의 범인도 나갈 수 없다.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재훈이를 찾아라. 최진욱 총괄 이사는 이수연의 돌발 행동에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수색에 반대하지 않았다. 백화점은 이미 봉쇄되었고 경찰 개입 전 자체 해결만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앞섰다. 특히 보안 예산 삭감으로 인한 취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이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재훈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잠시 후 강지혁 팀장과 최진욱 총괄이사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이수연은 잠시 보안 직원들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강 팀장이 CCTV 화면을 보며 말했다. CCTV 영상에 용의자가 포착됐다. 4층 장난감 매장 인근. 남자는 검은 모자에 회색 재킷. 얼굴 식별 결과 한민규. 유인수법도 이전의 그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놈이다. 최진욱 이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이 사람이 납치범이라면 현재 백화점은 완전히 봉쇄되었으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색하면 반드시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 팀장이 계속 말했다. 백화점을 구역별로 나눠 모든 직원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수색합시다. 창고, 화장실, 직원 전용 공간까지 모두 수색해야 합니다. CCTV 영상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과 직원을 검문 검색해야 합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고객들이 강하게 항의할 겁니다. 이미 셔터가 내려가 혼란스러운데 검문 검색까지 한다면 백화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봉쇄되었다. 시간이 없다.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정말 납치 사건이라면 우리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나? 그 말에 최 이사는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당신 계획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이가 납치되지 않았고 손님이 단순히 백화점 자산에 손해를 입힌 거라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세요.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수연에게 다가갔다. 이수연의 손은 응급처치를 받아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안에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다. 강 팀장이 정중하게 말했다. 수색이 시작됩니다. 손님은 제 옆에서 동행해 주십시오. 아이를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강 팀장은 잠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작은 위로의 제스처였지만 이수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믿어주세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제 딸을 찾는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백화점 전체가 소색 체제로 전환되었다. 경보음은 이제 멈추었지만 비상 셔터는 여전히 내려진 상태였다. 고객들은 직원들이 진정시키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강지혁 팀장은 사무실 앞에서 박다연과 함께 CCTV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수연은 옆에 함께 서 있었다. 4층 장난감 매장 구역 I의 마지막 동선부터 역추적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분석하겠습니다. 박다연이 보고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다. 잠시 후 카메라가 이수연과 재훈이를 포착했다. 여기입니다. 용의자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재훈이는 공룡 피규어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이수연이 잠시 가방에서 지갑을 찾는 동안 재훈이는 진열대 너머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박다연 보안요원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인물입니다. 신원을 대조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화면 구석으로 향했다. 진열대 너머로 한민규가 서 있었다. 약 40대로 보이는 그는 검은 모자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재훈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박다연 보안요원이 능숙하게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이 확대되자 흐릿했던 인물의 윤곽이 서서히 선명해졌다. 한민규가 재훈이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재훈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했다. 재훈이가 관심을 보이며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한민규는 재훈이에게 말을 걸었고 재훈이는 잠시 고개를 돌려 이수연을 확인한 후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한민규는 재훈이에게 무언가를 더 보여주는 듯했다. 재훈이가 흥미롭게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한민규가 재훈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다. 둘은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다른 카메라, 동선을 놓치지 마라. 강 팀장이 급하게 요청했다. 박다연이 빠르게 다른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다. 4층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였다. 한민규와 재훈이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다. 재훈이는 여전히 인형 파피를 안고 있었고 한민규는 재훈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박다연의 눈이 화면 속 재훈의 파피 인형에 박혔다. 파피 인형의 갈색 털 한 조각이 아이의 작은 소나귀에서 뜯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순간 포착되었다. 강 팀장님, 여기요. 아이가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박다연이 외쳤다. 강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끝아이, 박요한, 파피의 털 조각이다. 아이가 스스로 단서를 남기고 있다. 그들은 서둘러 4층으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4층에 도착하자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4층 화장실 확인 완료, 특이사항 없음. 계속 찾아 모든 층의 화장실을 확인하고 CCTV는 계속 분석하며 보이는 즉시 연락하라. 강 팀장이 지시했다. 이수연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숨이 가팠다. 재훈이를 데려간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히 아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명백한 납치범이었고 빠르게 백화점을 나섰을 가능성도 있었다. CCTV에서 용의자와 아이의 추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박다연 보안요원이 무전으로 말했다. 4층 화장실에 들어간 후 다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용 계단으로 향했고 직원 전용 출구 지하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강 팀장이 눈을 크게 떴다. 모든 팀 주목! 용의자가 직원 전용 계단을 통해 이동 중이다. 모든 직원 구역과 창고를 집중 수색하라. 특히 지하를 집중 수색하라. 이수연과 강지혁 보안팀장은 급하게 지하로 향했다. 이수연의 마음은 공포와 자책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재훈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매 발걸음마다 이수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아이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강지혁 보안팀장과 이수연 그리고 여러 보안 요원은 지하 1층 직원 전용 공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 낡은 문이 보였다. 직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수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왠지 저곳에 재훈이가 있을 것 같았다. 강 팀장이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수연에게 뒤로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강 팀장의 말에 이수연의 희망은 사그라들었다. 지하 화장실은 캄캄하고 조용했다. 강 팀장이 불을 켰지만 오래된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제대로 빛을 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세면대와 거울이 흐릿하게 보였다. 강 팀장이 천천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칸을 열어보았다. 비어 있었다.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였다. 이수연의 표정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기 시작했다. 강 팀장이 세 번째 칸 앞에 멈춰섰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다. 잠겨 있습니다. 강 팀장이 이수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수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재훈아. 그녀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하며 칸문에 귀를 댔다. 재훈아, 이모야, 거기 있니?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 팀장은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연락했다. 관리팀, 지하 1층 직원 전용 화장실 잠금 해제 필요, 열쇠 즉시 가지고 와주세요. 그 후 몇 분이 지났지만 이수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한 직원이 열쇠를 들고 도착했다. 강 팀장이 재빨리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이수연의 숨이 멎는 듯했다. 화장실 칸 구석에 작은 형태가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재훈이와 달랐다. 머리가 완전히 밀려 있었고 낯선 옷이 걸쳐져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재훈이가 아니야. 이수연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찼다. 강지혁 보안팀장과 이수연은 더 가까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강 팀장이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낯선 모습 속 뺨에 박힌 작은 점. 이모만 알던 그 흔적.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다시 온전하게 뛰기 시작했다. 재훈아, 내 아가.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작은 몸을 끌어안자 그제야 온기가 퍼졌다. 변해버린 조카의 모습에 경악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보물처럼 터져나왔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재훈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을 뿐이었다. 강 팀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어 소리쳤다. 아이를 찾았다. 김재훈 군, 지하 1층 직원 전용 화장실, 의료팀 즉시 현장으로,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아동 납치 사건으로 즉시 신고하라. 이수연은 재훈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눈물 어인 누르로 바라보았다. 재훈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강 팀장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재훈이의 어깨에 둘렀다. 곧 의료팀이 올 겁니다. 아이는 외상 없이 괜찮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강 팀장이 말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재훈이를 놓지 않았다. 납치범은요? 이수연은 강 팀장에게 물었다. 다른 팀이 계속 수색 중입니다. 백화점 봉쇄 후 혼란 속에서 다른 아이를 유인하려다가 실패하고 숨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찾을 겁니다. 그렇게 재훈이를 되찾은 후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다. 백화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재훈이는 응급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납치범 한민규는 수색 끝에 백화점 안에서 검거됐다. 강 팀장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중앙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다.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응급실에서는 이수연이 재훈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수연은 지치고 창백해 보였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강 팀장이 들어왔다. 재훈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상은 없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이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의사가 곧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수연은 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납치범 잡힌 거죠? 그자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해야 해요. 네, 한민규입니다. 40대 중반 무직입니다. 아동 유인 및 감금, 상습 재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과거 미제 사건들도 다시 수사될 겁니다. 그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제 책임도 큽니다. 이수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제대로 격리되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명백하고 재범에 아동 납치, 감금 외에도 아동 학대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겁니다. 이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리 재훈이에게 이런 짓을 한 거죠? 무슨 목적으로? 강 팀장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한다며 수집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훈이의 외모를 바꿔 백화점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행동이 그의 범행을 막았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백화점 귀금속 매장을 파손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무모할 수도 있는 그녀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납치범의 범행을 막았다. 비상 셔터가 내려가자 그는 재훈이를 화장실에 숨기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나갈 계획이었을 겁니다. 아, 네. 제가 매장을 부셨죠.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은 본능적으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 판단 덕분에 재훈이를 찾았고 한민규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응급실 앞에는 임지원 기자와 뉴스밴이 몰려와 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모여들었고 기자들은 현장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빨리 재훈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팀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곧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민호 형사님께서 오시면 기본적인 진술만 마치고 바로 귀가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수연이 주저하며 말했다. 깨진 유리 진열장은 제가 모두 변상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강 팀장이 가볍게 웃었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최진욱 이사님께서 백화점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 백화점 측에서도 아동 안전 관련 보안 예산 삭감 및 미흡한 매뉴얼 대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연이 마침내 말했다. 강 팀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같은 부모로서의 이해, 그리고 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용기에 대한 존경. 이수연의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다. 최악의 악몽은 끝났다. 이제 재훈이와 이수연의 회복의 시간만 필요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재훈이와 함께 그 시간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기로 했다. 며칠 후 서울 관할경찰서의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다. 회색 벽과 형광등 불빛이 공간을 더욱 삭막하게 만들었다. 이수연은 불편한 의자에 앉아 오민호 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재훈이는 옆방에서 고은주 아동심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민호 형사는 강지혁 팀장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넸다. 강 팀장, 자네가 결국 한민규를 잡는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자네 덕분에 종멸하게 됐네. 한민규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오민호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그의 범행 패턴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이수연은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해서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강지혁 팀장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이자 첫 신고자로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민규는 아동 납치 전과 오범입니다. 오민호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항상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의 관심을 끌만한 물건, 주로 장난감이나 인형을 이용해 유인했고요. 이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강 팀장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재문이가 다이노킹 울티마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접근하기로 했답니다. 한민규는 이건 비밀인데 특별한 아이에게만 보여주는 거야. 더 멋진 것도 있는데 따라오면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재훈이에게 접근했어요. 재훈이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다른 장난감 사진을 보여주며 유인했고 재훈이는 결국 따라갔습니다. 이수연의 손이 떨렸다. 오민호 형사는 다른 파일을 펼쳤다. 한민규는 아이의 외모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전 아동 납치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꿔 입히고 때로는 모자나 안경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카메라나 목격자들이 아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죠.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백화점 비상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그는 재훈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연 씨의 행동이 한민규의 탈출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킨 겁니다. 그는 당황해서 재훈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자신은 도망쳤어요.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고은주 아동심리 전문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오민호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재훈이와의 상담은 어땠나요? 재훈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고은주 전문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훈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고은주 전문가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있다면 재훈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안정적인 환경과 이모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은주 전문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현재 재훈이는 분리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와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한 낯선 사람들, 특히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수연은 마음이 아팠다. 재훈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재훈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은주 전문가가 미소를 지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훈이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트라우마의 회복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오민호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민규는 이미 구속되었고 추가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될 겁니다.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납치 미수가 아닌 기수로 적용됩니다.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될 것입니다. 오민호 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다. 재훈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도 될까요? 이수연이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오민호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충분히 쉬세요.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팀장도 함께 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팀장님. 덕분에 재훈이를 되찾았고 저의 오랜 상처도 비로소 아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강 팀장은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수연 씨의 용기가 재훈이를 구한 겁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이수연의 작은 아파트는 다시 포근한 가정의 온기로 채워졌지만 그 안에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재훈이의 머리카락은 아주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짧은 솜털이 두피를 덮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건이나 모자로 가리고 다녔다. 그날 밤 이수연은 재훈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매일 밤 이어지는 의식이었다. 재훈이는 인형 파피를 꼭 안은 채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그의 농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 재훈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수연은 노래를 멈추고 재훈이를 바라보았다. 재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재훈이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고은주 심리 전문가는 아이가 준비되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다. 그녀는 성급하게 굴지 않으려 노력했다. 재훈이는 인형 파피를 더 꽉 안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인형의 갈색 털을 꼭 쥐었다. 아저씨가 공룡 인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재훈이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꽉 쥐었다. 아저씨가 이건 비밀인데 특별한 아이에게만 보여주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더 멋진 것도 있는데 따라오면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재훈이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점점 더 멀리 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돌아간다고 했는데. 재훈이의 목소리가 딸렸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 아저씨가 갑자기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이수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훈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지만 더 많은 눈물이 뒤따랐다. 재훈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재훈이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다. 이수연도 함께 울었다. 그녀는 조카를 더 단단히 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휘몰아쳤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순수한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훈이는 이수연의 품 안에서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재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재훈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는 인형 파피를 꼭 안은 채 잠들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오랫동안 옆에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안도감.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재훈이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하는 이수연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고은주 아동심리 전문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훈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파피 털 조각을 남겨서 이모를 불렀대요. 메시지를 보낸 후 이수연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분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라는 것을. 재훈이는 살아있고 안전했다. 그들은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낼 것이다. 천천히, 하루하루, 한 걸음씩. 며칠 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올렸다. 이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재훈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속보입니다. 지난달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지원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를 찾기 위해 백화점 진열장을 깨뜨린 한 이모의 극단적인 행동이 오히려 납치범의 탈출을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아동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백화점 전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수연이 찍힌 흐릿한 CCTV 화면이 한쪽에 떠올랐다. 이수연은 불편한 듯 리모컨을 손에 쥐었지만 채널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수연 씨는 아이가 백화점에서 사라지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나 백화점 측은 규정을 내세우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귀금속 진열장을 깨뜨려 비상경보를 울리게 했고 이는 백화점 전체를 봉쇄하여 납치범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임지원 기자는 현장 보도를 이어갔고 이어 그녀는 사건 후 이수연과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을 틀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용기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화면 속 이수연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의 돌발 행동이 납치를 막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이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백화점의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화면은 다시 다른 부모들의 인터뷰로 전환되었다. 비슷한 경험의 사례들, 백화점과 쇼핑몰 등 대형 시설 아동 실종 관련 매뉴얼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적 인터뷰가 이어졌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이수연의 인터뷰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시설들의 아동 안전 매뉴얼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안 시스템 강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훈이의 방으로 향했다. 재훈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많이 자랐다. 우리 재훈이 잘 잤어? 이수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재훈이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이수연은 재훈이 옆에 앉아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재훈이는 이수연의 품에 안겨 천천히 진정되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재훈이, 그리고 항상 곁에서 안심시켜주는 이수연.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재훈이의 머리카락은 충분히 자랐다. 그는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조금씩 사귀기 시작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이수연은 재훈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용감한 기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모, 재훈이가 갑자기 말했다. 이수연은 책을 내려놓고 재훈이를 바라보았다. 나 이제 괜찮아. 재훈이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이수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간단한 말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그녀는 재훈이를 꼭 안았다. 정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베개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재훈이와 이모가 손을 잡고 있었고 이모는 슈퍼히어로 망토를 입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선물이에요. 이모는 제 영웅이에요. 재훈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모가 날 찾아줬으니까, 이모가 날 구해줬으니까. 이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훈이를 더 꽉 안았다. 이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재훈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우리 아가. 그렇게 재훈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수연은 잠시 그의 옆에 앉아 있다가 불을 끄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로 나온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었다. 이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훈이와 이수연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